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 동아리 회원과 생생역학 동아리 회원님들이 모여서 만드는 우리끼리 유튜브 코메리카노 역학에 세 번째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생역학 동아리 회장님의 기말 시험이 오늘이나 내일쯤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개화, 상수, 여환, 무당 등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책들 중에 주역세상, 세상주역과 고사주역은 입문조차 너무 어려워서 오늘은 비교적 이해가 쉽고 흥미롭게 쓰여진 음양오행으로 가는 길이란 책을 길잡이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들은 경희대 한의학과를 함께 다니신 전창선, 이윤형이란 두 분이신데요. 젊은 한의학도들의 동양 고전에 대한 열정이 담긴 책이라고 합니다. 개정판 서문에는 음양오행의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과정일 뿐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책의 마무리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울 속을 가는 나그네 편에서는 무에서 나온 유는 실상일 수가 없습니다. 우주간의 삼라만상은 거울 속의 허상과 같습니다. 도서든 상수든 결국 허상을 깨닫기 위한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상수에서 진리를 찾는 자는 거울 속에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어떤 존재이든 시간의 물결 속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그네처럼 스쳐갑니다. 라는 말씀은 여운이 길게 남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음양오행으로 가는 길 책의 중반부 자연수에 관하여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는 숫자를 무한대로 더하거나 빼고 곱하거나 나누어서 각각의 수에 제각기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자연에서는 오로지 자연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자연수는 어떤 형태의 수일까요? 사과 하나를 5개로 나누었을 때 수학에서는 5분의 1이란 새로운 숫자가 탄생하지만 자연수에서는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5개로 나누어진 사과는 여전히 하나의 사과에서 형태만 변했으므로 하나라고 본다고 합니다. 쌀 한 토를 땅에 심어 가꾸어서 256알의 쌀알로 수확하였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씨앗으로 256알의 씨앗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와 같다고 하고요. 또 새로 수확한 256알의 쌀알로 떡 하나를 만들었다면 이 256알의 쌀알과 떡 하나는 같은 일이 된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에서는 모든 숫자가 같은 숫자가 될 수 있고 다만 형태와 모양만 변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연수 1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책을 읽고 생각해 본 바로는 하나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졌어요. 자연계에서 1이라고 볼 수 있는 생명체는 완전체로서 무성생식을 할 수 있는 박테리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테리아 한 마리는 스스로 분열하여서 두 마리로 나누어지고 이 두 마리는 다시 또 스스로 분열하여 네 마리의 박테리아로 분열하죠. 이렇게 끝없이 분열하는 박테리아는 A와 B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없는 박테리아의 분열에서 보듯이 하나의 생명체로 분할하여 다시 하나가 되는 성질의 생명체는 소멸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계에서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박테리아와는 다르게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어져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이의 상태입니다. 완전체이면서 통일체인 박테리아의 기본 성질은 분열하여 흩어지려는 성질이며 그 힘은 밖으로 분출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어진 이의 상태로 되어 있는 생명체는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모여서 안정하려는 힘 쪽으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우주의 본성은 이 두 힘의 교류에서 나오는 에너지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동양 철학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지의 생명체는 땅을 보고 분열하는 성질을 가진 생명은 영속하는 성질을 가지고 그러지 못한 생명체는 소멸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하나인 나무는 땅을 향하여 분할하여 그 에너지가 위로 향함으로 영속하는 성질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동물은 소멸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전신을 살펴보면 하나인 머리는 하늘을 향해 분열하여 그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고 두 개인 팔과 다리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안정되어 땅으로 흡수되므로 둘 사이의 에너지 교류가 없으므로 인간의 생명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자궁 속의 태아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었는데요. 자궁 속의 태아의 머리는 성인과 달리 땅을 향해 있고 팔과 다리는 하늘을 향해 있으므로 하나인 머리에서 분열하여 나오는 에너지가 위로 향하고 팔다리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땅을 향하므로 이 두 에너지가 서로 교류하여 영속하고자 하는 삼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타의 충만한 생명력을 얻어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잠을 잘 때 머리를 내리는 것은 태아의 모습이 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태아의 머리와 팔다리가 서로 교류하면서 나오는 영속의 성질을 띄우는 에너지의 힘을 자연계에서는 삼의 상태라고 봅니다. 동양 철학에서의 삼은 영속적인 생명력을 말하며 식물을 그 예로 들고 계시네요. 풀은 뿌리와 줄기, 잎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나무도 풀로서 영속하는 생명체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연수 3을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자연수 4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피우지 않는 식물은 3의 성질로서 영속할 수 있지만 이 식물이 꽃을 피우게 되면 4의 단계가 되면서 소멸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동양 철학에서 소멸이란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콩 하나가 땅에 떨어져 왕성한 생명력으로 자라다가 꽃이 피어 소멸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씨앗 하나를 남기고 소멸하게 되는데, 이러한 순환을 동양 철학에서는 여환무단이라고도 하며 사라는 숫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개와 상수, 여환무단 등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하였는데 겨우 그 언저리에 이르렀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회장님께서 바쁘시면 개와 상수, 여환무단 등에 대해서 대출해온 책으로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볼까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